승은이만 당할 수는 없지. 너도 시험 봐야 돼. 저 다음 주에 와서 싹 다 볼게요. 거짓말 내가 언제까지 기다리냐. 진짜요. 다음 주는 없어요. 너 지난주에 사회 시험 본다고 했던 거는 어떻게 했어?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지? 아 근데 그거 하고 있어요. 거짓말 하고 있어. 망하면 너 국어학원 때문에 그냥 응? 뭐만 하면 국어학원. 아니 근데 진짜 국어학원 있는 날에만 사회랑 역사가 있어. 국어학원도 오늘이야? 오늘 있고 토요일 날 있고? 네. 나 참 이상한 학원 쌤. 승은이는 이 시험이 어려운 이유가 이게 저기야 모의고사 수준이거든? 그래서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 나올 수도 있어. 학교에서 이제 내신 수업을 보면은 요즘에는 모의고사 한국사가 수능 한국사가 좀 많이 쉬워진 편이어가지고 이렇게까지는 안 나. 이게 옛날 모의 한국사 수능 정도 수준이거든. 근데 요즘에는 수능 한국사는 실제로는 쉬운데 대신에 내신 한국사는 좀 어려울 거야. 너네 한국사 능력 검정심 이런 거 혹시 봐? 별 상관도 없지. 그 정도 수준으로 만약에 할 수 있으면 한국사는 솔직히 수능은 내신만 잘하면 수능은 웬만해서 1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오면 이상한 거야. 그리고 한국사는 너네도 알다시피 절대평가거든? 알지? 알아? 모르는 짓인데? 한국사 절대평가는 생각보다 점수가 되게 낮아요. 다른 거는 막 그 상대평가잖아. 근데 얘네들은 절대평가라 가지고 점수가 50점 만점에 40점이면 1등급이거든? 다른 과목에 비하면은 훨씬 낮은 거지. 왜냐면 다른 사탐 과목은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은 50점 만점에 48점, 47점이 1등급인데 그에 비하면 한국사는 그냥 거저 주는 거야. 왜냐면 이과에 한국사가 필수가 되면서 이과 애들이 한국사 공부 훨씬 앞다고 뭐라고 투덜대가지고 그러면 난이도를 낮게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한국사가 그냥 발로 풀어도 다 맞아요. 못 맞는 개가 이상. 어차피 너 이과야 뭘까야? 저요? 어. 너 완전 이과. 완전 이과. 이거 뭘까? 까드럼 어쨌든 간에 필수. 너네 이제 문이과 상관없잖아. 근데 통합이야. 2학년 때 통합 아니지. 2학년 때나. 어차피 수능 볼 때 통합으로 보는 거 아니야? 수능은 통합이죠. 어떻게 볼지 모르겠다. 문과 애들은 이과 과목이 어려울 거고 이과 애들은 문과 과목이 어려울 거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게 뭐였었냐면 동학농민운동 했었던 거 맞지? 기억나지?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에는 1차가 있었고 2차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1차는 무슨적 성격이 강한 거고 1차는 무슨적 성격?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될 거 꼭 알아두셔야 될 거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똑같은 성격이 있어요. 반봉건과 그 다음에 반외세 성격이 있다라고 했는데 반외세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했었어? 반침략이라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세계사에서 얘기를 하자면 요거는 뭐라고도 표현하냐? 반제국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국주의, 침략주의 다 무슨 뜻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야? 누군가의 지배를 받거나 지배를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다? 반대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지.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동학농민운동은 이런 성격을 띠고는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동학의 농민운동의 구성 같은 경우에 동학의 구성이라고 보면 되겠지. 자, 동학은 뭐랑 뭐가 있었다 그랬었냐면 남접과 그리고 북접이 있었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남접은 누구라고 얘기했었고, 자, 평민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반면에 북접은 누가 많다라고 얘기했었어? 북접은 유생들이 많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북접은 유생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역으로 하자면 뭐가 되는 거냐? 지역은 뭐가 돼요? 굳이 지역을 따지자라고 한다면 지역에는 남접은 평민들이 가장 많았었던, 자, 남접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어디가 되냐? 자, 여기는 전라도 지역이라고 얘기했었고, 자, 전라도 일대라고 얘기했고, 반면에 유생이 많았었던 이거는 어디가 된다라고 했었냐면 충청도 일대라고 얘기를 했었었지. 요거는 기본으로 알고 있는 게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일어났었던, 자, 1차 운동은 1차 동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반동건과 그리고 반외세 중에서 무슨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했었냐면 반동건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반봉건 성격이 더 강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었었어?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기 때문에 1차 농민봉기는 뭐였었어요? 고부농민봉기 이후에, 자, 뭐였었어요? 이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이홍태의, 자, 실정이라고 보면 되겠지. 문제, 고부농민봉기가 있었어. 그리고 문제가 방음명에 의해서 다 해결이 됐어. 근데 이용태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뒤늦게 나타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원래대로 있었던 거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그 관련자들 전부 다 감옥에 보내버려야 된다라고 실제 보내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반동건의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했었고, 그러면 누구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남적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셔야 되고, 자, 반면에 2차 농민봉기는 2차 동학은 무슨 성격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반동건과 그리고 반외세 중에서 무슨 성격이 강하다? 반외세 성격이 강하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셔야겠지. 왜? 누가 왔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군의 파병 때문이었었지. 자, 이때 1차 봉기를 조선군이 못 막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 집권했던 사람 누구? 당연히 고정이잖아. 자, 이번에 고정도 다시 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야? 청나라에게 도움 요청했던 거지. 그래서 청나라가 왔어요. 근데 일본군은 왜 온 거야? 그렇죠. 텐진 조약 때문에 온 거죠. 자, 텐진 조약 때문에 텐진 조약 때문에 둘 다 파병이 되면서 그 일로, 자, 조선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죠. 청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왜 우리나라에서 니들이 싸우냐라고 하면서 모인 게 2차 농민봉기가 된다라고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 반외석의 성격이 더 강한데, 그래서 이때는 누가 같이 한다? 남접 플러스 북접이 같이 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동학농민운동은 성공이었어? 실패였어? 1차는 성공이었지만 2차는 실패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때부터 슬슬 누구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냐? 일본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거라 보면 돼요.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자, 이때 이거를 다시 적어줬던 이유는 뭐가 되는 거냐?
2차 농민 봉기가 일어나기 1차가 끝나고 2차 농민 봉기가 일어나기 자 직전에 무슨 일을 하게 됐던 거였었냐면 일이 일어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정부가 누구에게 청에게 또다시 뭘 하게 된다? 도움을 요청해요. 됐어요? 자, 이거 다 했던 거긴 하지만 그래서 청군이 자 파병이 돼요. 청군이 파병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조약 때문에 자 텐진 조약 때문에 누구도 파병하게 되는 거냐? 아 우리래 텐진 자 조약으로 플러스 일본군도 파병이 된 거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민들은 쟤네들 왜 와? 우리 그러면은 집에 갈게 라고 하면서 뭘 하게 되냐? 전주화약으로 1차 자, 봉기가 해산이 돼요. 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문제가 끝나는 줄 알고 자, 청나라는 자, 청군은 다시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면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얘네들은 다시 뭐라고 되냐? 회군? 자,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보면 되겠지. 근데 갑자기 자, 일본이 자, 뭐라고 얘기하냐? 조선 정부에게 근대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너네 농민들이 왜 이렇게 자, 들고 일어나는 줄 아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는 너희들이 근대화를 안 하니까 농민들이 너희들 백성들이 지금 화가 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근대화를 다시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랑 손 잡아라. 라고 얘기했더니 여기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요 없어 라고 해서 조선 정부에서 뭘 설치하게 되냐? 교정청이라는 걸 설치해요.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교정청이라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자, 요게 근대화 추진기구예요. 그러면 앞에서도 근대화 추진기구가 하나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뭐가 있었는지? 딱 나와야 되는데 이전에 근대화를 한번 추진했던 개화정책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 개화정책도 중단됐어. 뭐 때문에 중단됐어? 그쵸? 임원군란 때문에 중단됐어요. 그러면서 임원군란 때 누가 재집권했었어? 흥선대원군.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자마자 이거 없애버려 라고 뭘 없애버렸어? 그치? 별기군도 없애졌었는데 별기군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 근대화를 통합해서 추진했던 중요한 기구 하나가 있었다라 했었어요. 6글자짜리 뭐예요? 그치? 통리기마음이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 근대화 추진기구는 과거에 있었던 뭐랑 똑같은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 이전에 자, 통리, 기무, 아문이랑 똑같은 기구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자, 우리가 알아서 근대화 추진할게 라고 하면서 일본의 일종의 도움,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그 도움을 어떻게 한 거예요? 거절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일본은 명목상 조선에 더 이상 개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이렇게 되니까 일본 좋게 말로 해서 안 되겠네, 안 되네 라는 걸 알게 되죠. 자, 일본이 뭘 하게 되는 거냐? 그냥 경복궁에다가 대포를 던져버려요. 자, 경복궁을 공격하게 됐던 거였었고, 일본이 갑자기 경복궁을 공격하니까 청나라가 집에 가려고 짐 싸다 말고, 쟤네 뭐야? 라고 하면서 왜 쟤네들이 조선을 건드리지? 이때 여기서 조선이 먹히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요 일 때문에 뭐가 일어나게 되는 거냐? 요 일 때문에 바로 자,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본이 갑자기 경복궁을 공격함으로써 뭐가 일어나냐?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다라고 보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는 그러면 자 일본과 청나라 중에서 누가 힘이 조금 세지는 거야? 누가 조금 힘이 세? 어차피 우리나라를 놓고서 일본이랑 청나라가 계속 줄다리가 하고 있었던 걸 보시면 돼요. 됐어요? 그리고 갑신정변이 끝난 이후에는 얘네들이 그냥 팽팽하게 잡고 있었던 상태였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누구에게 약간 힘이 더 쏠리게 되는 거야. 일본이죠. 왜? 일본군이 지금 우리나라 정부를 습격해서 거기에 쳐들어갔으니까.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서 이때 일본군은 이때 자기네들이 잡은 승기를 놓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 동시에 자, 일본은 자, 뭘 하게 되는 거냐? 우리가 근대화 직접 해줄게 라고 하면서 자, 바로 그때 일어난 게 바로 자, 가부개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이 가부개혁을 뭐라고 표현하냐? 1차 가부개혁 이렇게 얘기해요. 가부개혁이 몇 번은 일어났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1차 가부개혁이 되는 거고 이 1차 가부개혁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청일 전쟁 중이고요. 그리고 1차 농민봉기가 끝난 상황이고 2차 농민봉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사건이 연달아 있었던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요거 순서 나열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라고 보면 돼. 이래서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1차 농민봉기, 2차 가구개혁 같은 경우에는 이때 자, 가구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누가 주도하게 되는 거냐면 일본이 주도하게 되겠죠. 왜? 무슨 전쟁이니까? 청일 전쟁 중이니까. 자, 일본이 주도하는 개혁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자, 자주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뭘 또 하긴 해야 돼. 뭘 또 하긴 해야 돼. 얘네들은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청일전쟁 중이죠. 자,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주도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때 일본은 뭘 생각하느냐? 우리가 일단은 전쟁이 훨씬 더 중요해. 근데 개혁은 하긴 해야 되겠어. 그러면 우리 말을 잘 들은 조선인을 갖다 꽂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누가 되는 거냐? 박용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박용호가 갑자기 왜 등장하냐? 이 사람은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나요? 자, 급진개혁파랑 온건개혁파가 있었어요. 박용호는 급진이었어, 온건이었어? 자, 박용호는 급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박용호가 했던 일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박용호가 했던 일이 박용호가 아니라 미안. 자, 김홍집이에요. 자,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고 이 금홍집은 김옥군과 반대로 온건가파였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개화를 하기는 해야 된다 라는 입장이었던 거고 개화 세력이었었던 김홍집을 내세우게 되는데 김홍집 혼자만을 데리고 하기에는 이 사람이 너무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파트너로 하나 붙여준 게 바로 누가 되는 거냐? 자, 다시 등장해요. 흥선 대원군이 다시 재등장하게 된다라는 거. 이 할아버지는 죽지도 않아요.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1차 김홍집 내각이라고 또 표현해요. 학교에서 선생님 조금 어렵게 가르치는 선생님은 1차, 2차, 3차 김홍집 내각을 말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1차 김홍집 내각이 되는데 자, 이때 일본은 김홍집을 완전히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뭘 하게 되냐? 야, 김홍집 네가 알아서 개화 정책을 실시하기는 해. 너에게 정권을 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신에 뭘 일단 없애버리냐?
교정청은 없애야지 라고 하면서 교정청은 어떻게 되는 거냐? 폐지시켜요. 자, 그러면 교정청이 폐지됐으면 뭐 해야 돼 또? 근대화 추진기구 따로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면 근대화 추진기구로 뭘 만들게 되는 거냐? 자, 교정청은 조선이 만든 거니까 없애버리고 우리가 만들게 라고 하면서 만든 게 군국기무처가 돼요. 자, 그러면 교정청도 자 근대화 추진기구였으니까 군국기무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것도 따지고 보면 뭐가 된다? 근대화 추진기구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해됐어요? 자, 대신에 야 이걸 만든 건 누구라고 했었어? 조선이야? 일본이야? 일본이에요. 그래서 이 기구의 특징은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자, 이 특징은 초입법기구예요. 초입법기구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입법기구라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그거를 대통령이 자 결정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법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수많은 법들이 만들어진 건 맞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주도해서 만드냐? 김웅집에서 주도해서 만든 건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막 실시를 해. 근데 일부는 지금 뭐 하는 중이라고? 전쟁 중이야. 그러니까 이 회의마다 다 참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마다 와가지고 법률 쭉 본 다음에 야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이렇게 해서 입법기구를 초월하는 기구다. 그래서 자 초입법기구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가보개혁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나라가 주도한 거예요. 외세 의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보개혁은 그렇죠. 외세 의존적이라고 보시면 돼. 자, 외세 의존적인데 웃긴 건 뭐가 되는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은 뭐가 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일본은 지금 뭐 하는 중? 전쟁 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기 때문에 1차 개혁의 되게 아이러니한 점은 그나마 자주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왠지 알겠어? 1차 개혁은 그나마 자주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유는 일본이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 디테일하게 전부 체크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김홍집이 생각했을 때 이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전부 다 개혁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지. 그래서 자주적이면서 동시에 뭐가 된다? 외세 의존적이 되는 거라고 보면 돼.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하나 정리할 수 있어야 되냐? 자, 근대화 추진기구 3개 있어요. 뭐뭐뭐? 제일 처음에 뭐 나왔어? 통리기구 뭐? 두 번째? 교정청. 세 번째? 군국기구청. 이렇게 3가지가 돼요. 대신에 자, 조선이 스스로 만든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교정청이랑 통리기무하면 조선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자, 군국기무처만 누가 만든 거야? 일본이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나중에 학교에서 서술형 쓰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1차 가보개혁 내용은 봅시다. 자, 1차 가보개혁 같은 경우에는 자, 1894년에 처음 자, 가보개혁이 있었고 일본군이 민씨 세력을 몰아내고 자, 누구를 총리로 구성하게 되냐? 자, 김홍집을 총리로 구성하는 내각. 총 몇 번의 내각이 있었냐? 4차까지 있어요. 4차까지 있어서 1, 2, 3차. 되게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자, 연도로는 딱 2년 걸려요. 94년, 95년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새로운 관청을 설치하게 되는데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군국기무처는 뭐 하는 기구라고? 근대화 추진기구에 또 뭐가 된다? 초입법기구. 자, 그렇게 되면서 일본의 내정 간섭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심화되는 거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조금 어려운 말로 그렇게도 표현해요. 일본의 내정 간섭 심화.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누구를 몰아낼 수 있는 거다라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냐? 자, 조선에서 누구를 몰아낼 수 있는, 그쵸? 청나라를 몰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거다라고 이제 보면 돼요. 됐어요? 자, 그리고 주요 개혁 내용으로는 개화파와 동학농민군의 주장을 포함해서 뭘 하게 되냐? 자, 개혁 정치를 하고요. 신분제 폐지와 각종 제도 근역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자, 개화파와 동학농민군의 주장을 포함했다라는 건 자, 이건 몇 차 때문에 가능한 거다? 1차 때 누구 중심이었기 때문에? 김홍지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외부적 요인은 뭐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외부적 요인은 일본이 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쵸?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챙기지 못한 거예요. 그냥 이 정도는 해, 괜찮아 이렇게 해서 그냥 허락을 해줬던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됐어요? 다원아, 저거 녹화되고 있는지 한번 봐요. 돼요. 땡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발표된 게 홍권 14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자, 갑오개혁 1차 때 쫙 개혁안 만들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개혁이 막 이루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홍범 14조를 발표를 해요. 근데 이 홍범 14조가 발표된 건 2차 개혁 때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내용은 1차 개혁 내용인데 발표는 2차 때 했다라는 거.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요 라고 한다면 요것도 자,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올 때 선생님들이 잘 내시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교육입법조서라고 해서 우리나라 교육의 근대화를 할 수 있었던 자, 법안을 자, 만든 거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부개혁은 1, 2, 3, 4차가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연도가 바뀌면서는 자, 어떻게 되는 거냐? 가보년 다음이 을미년이 돼요. 그래서 그 개혁은 뭐라고 얘기하냐? 을미개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을미개혁은 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을미개혁인데 사실은 가보개혁 4차, 3차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음? 무슨 얘기지? 어쨌든 간에 보시면 가보개혁은 한계점 발표해 주시고 자 무슨 문제가 있었냐? 일본의 간섭으로 국민들이 오히려 반발을 초래했다. 무슨 감정만 심화된다? 반일 감정이 심화되는 거죠. 자, 반일 감정이 오히려 더 심해져요. 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일본의 간섭으로 시작을 했어요. 자, 그 얘기는 뭐가 되는 거냐? 위로부터의 개혁이야?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야? 아래면 누구예요? 평민들이지. 평민이 주도했어?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주도했어? 일본군이 와가지고 조선 백성들한테 야 근대화하자 라고 해서 이 조선 사람들 막 부추겨가지고 같이 한 거야? 아니면 위에서 찍어 내린 거야? 위에서 찍어 내린 거죠. 그럼 어디서부터의 개혁이라고 표현해요? 위로부터의 개혁이에요. 자, 위로부터의 개혁을 하게 되면 자 아래 사람들은 자 많이 지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는 거죠. 오히려 반발만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현실을 고려 않지 않고 서양과 일본의 제도를 모방했으면 군사제도 개혁이 미흡했다. 이건 이유가 뻔하죠. 왜 그럴까? 개혁을 주도한 세력이 누구? 가부개혁을 주도했다는 세력이 누구? 일본. 그럼 일본군 입장에서는 자기가 곧 조선을 먹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왔어. 근데 조선 군대를 강하게 해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제도 개혁이 어떻게 된 거다? 미흡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본 군사제도 개혁이 미흡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다? 요 1번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첫 번째랑 일본의 간섭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토지 개혁도 없었어요. 토지 개혁은 오로지 누구만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위, 아래. 아래. 근데 이 개혁은 어디서부터?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들이 얼마나 뜯어먹을 건지만 생각하는 거지 아랫사람들한테 얼마나 나눠줄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라고 보면 되겠지. 자, 홍범 14조의 내용을 봅시다.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자,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는 일본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 일본 입장에선 자,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까지 있었던 조선에 대한 뭐를 부정하는 거야? 청의 종주권을 뭐 한다? 부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청나라한테 하는 일종의 경고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야, 조선 이제 더 이상 너네 거 아니야. 우리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얼핏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드디어 청나라한테 벗어나는 건가? 라고 하는 조선 사람들, 일부 사람들에게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드디어 자유를 보장받는 거구나, 자유권을.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거죠. 망신 전범을 제정하고 와인게이트 정치인과 멸착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2번, 3번, 4번은 뭐가 되는 거냐? 왕권 약화라고 보시면 돼요. 2번, 3번, 4번 묶으신 다음에 왕권 약화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이상하게 나오는데 의정부 및 각 아문의 직무를 권한을 명확히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의정부 들어봤죠? 기억나요? 조선시대에 너희들의 기억력을 뽑아내서 조선시대는 의정부와 뭐가 있었어요? 의정부와 뭐가 있었어? 삼사가 있었어요? 갑자기 삼사가 왜 튀어나올까? 의정부와 뭐가 있었어요? 육부는 고려시대에, 조선시대는 뭐였었어요? 육조였어요. 됐어요? 의정부와 육조였었는데 근데 의정부와 각 아문이래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아문이 없다니까 육조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 아니야? 1번이 와서 관제 개편을 한 거예요. 의정부와 뭘로 하냐? 아문으로 바꿔버린 거라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관제 개편 혹은 개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의정부와 그 다음에 육조를 일본이 생각해서 이거보다는 바꿉시다 라고 해서 아문으로 바꿨다라는 거고 납세 조생지물은 여기서 모든 경비 지출은 뭐라고 얘기하냐? 조세 및 징수 경비 지출은 모두 어디에서 한다? 아문에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탁지 아문에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요거 우리 어디에서 했었던 거였었냐면 갑신정변에서 한번 나왔어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돈 관리는 이제 제발 하나에서 좀 하자 라고 하면서 했던 게 뭐예요? 재정 1원화였어요. 기억나세요? 재정 1원화 돈 관리 이제 제발 한 군데서 좀 합시다 라고 하면서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갑신정변 성공했어 실패했어? 갑신정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그러면 재정 1원화가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었어요.
됐어요. 자, 그런데 갑신정변 때는 재정이 일어나 어디에서 하자고 했어? 그게 기억나야지. 동아리 한 군데서 좀 하자. 제발. 하면서 어디에서 한 군데서 하자라고 했어? 기억 안 나요? 자, 원래는 호주에서 했었어요. 자, 호주에서 동관리 합시다. 라고 근데 지금 어디로 바꾸자. 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써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지금 앞에 뭐라고 써있어? 모든 경비 지출을 모두 어디에서 하자? 탁지하면이죠. 이것까지 뭘 알아야 되나요? 한다면 알아두셔야 돼요. 아까래 근대화 체증기구 3개 뭐였었어요? 근대화 체증기구 3개, 통리기무함은 교정청, 마지막이 좀 전에 했잖아. 뭐였어요? 군국기무청. 3개였듯이 재정이 일어나도 3개예요. 지금 호조 그리고 탁지 아문 나오는데 나중에 하나 더 나올 거예요. 그게 탁지 부가 돼요. 그럼 아문이 또 뭘로 바뀐 거야? 부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요것도 다 알아두셔야 돼요. 육주는 언제고 아문은 언제고 부는 또 언제고 요거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현대가 외울 게 많다라는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여하튼 왕실 경부는 흡수 절약하고 가까운 지원을 몽여한다. 간부에서 연예계 기초하고 지원의 입구를 제한하고 총명한 엔진은 확연해서 외세하고 장교쭉 보시면 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한다 라고 되는데 자, 요 3번과 그리고 문버거를 가리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라고 하는 자, 요 14번, 13번, 14번 이거를 뭐라고 했냐? 인민평등권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자, 인민평등권이라고 표현하는데 요게 어디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였었어요. 갑신정변과 그리고 해전계약안 즉 동학농민운동에서 가장 원했던 게 바로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요 가보개혁은 뭐라고 표현하냐? 그 갑신정변과 그리고 동학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라는 이유가 요것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하나 할 수 있죠. 알 수 있는 게 지금까지 개혁 총 3개 있었어요. 갑신정변, 그 다음에 동학농민, 그리고 가보개혁. 그럼 요 3개 개혁에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건 바로 뭐가 된다? 그쵸. 인민평등권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요 3개 중에서 위로부터의 개혁은 가부개혁과 갑신정변.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동학농민. 그럼 토지개혁이 있었던 건 동학농민. 요렇게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이거 내가 또 안 적었다고 머리로만 띡띡 하고 가시면 나중에 문제 나오면 또 못 풀어요. 됐어요? 이 설날을 앞두고 장염에 걸렸어. 누가요? 내가요. 지금요? 네. 안 아프세요? 아파 지금 배가 아파. 배가 아픈 것보다 설날 때 먹을 게 없다라는 게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게 더 짜증이 나는 거지. 아, 그냥 먹고 싸? 아, 배고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을미의병이 일어났던 이유는 뭐 때문이냐? 요거 원장이 빨라요.
을미 사면과 단말령이 있던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을미 의병이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데, 요거는 사건 순서를 잠깐 하자면, 자, 그래서 1차 가보개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농민분기가 일어난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되는 거냐? 2차 가보개혁이 일어나요. 됐어요? 2차 가보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2차 가보개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청일전쟁이 끝나요. 누가 승리했을까? 그쵸. 전쟁이 종전하게 되는 거고, 청일전쟁이 일본 승리로 종전이 돼요. 종전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 승리로 끝났어.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일본이 뭐에 관여할 수 있어요? 일본이 본격적으로 뭐에 관여할 수 있어? 조선의 개혁에 관여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렇게 되니까 뭐가 이제 필요 없어요. 근대화 추진하려고 뭐 만들어 놨었어? 금국교. 그쵸? 만든 이유는 뭐라고 얘기했어? 자기네들이 지금 전쟁 중이니까 직접적으로 이 개혁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이런 기구라도 만들어 놓고, 자, 근대화 시켜야겠다 라고 해서 만들었던 거야.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이제 뭘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개혁에 참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없애버려? 군구 기무처. 그래서 폐지시켜요. 그럼 군구 기무처 폐지됐으니까 우리나라한테 좋은 거다 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 안 좋은 거냐라고 보면, 자, 이 이유는 이제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뭘 하게 되는 거냐? 조선에 내정 간섭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일본과 청나라 싸움에서 청이 조금 내쳐지고요. 완전 내쳐지게 되는 거고, 일본의 힘이 훨씬 더 강해지게 됐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하다가 누구의 힘이 훨씬 더 강했던 거야? 청나라의 힘이 훨씬 더 강했던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서 2차 가보와 1차 가보를 구분한다라고 한다면, 1차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가 원했던 개혁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인민평등권도 들어가고, 뭐 신분제도 사실은 폐지된 게 맞거든요. 신분제도 폐지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2차 가보 때는 그런 게 전혀 없는, 전부 다 뭐가 되는 거다? 이때는 그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냐? 친일적이죠. 자, 친일적 개혁이 시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친일적 개혁이 시행이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 무슨 일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 거냐? 자, 여기에서 좀 새로운 표시를 하고 싶은데, 새로운 중요 표시가 뭐가 있을까? 청일전쟁이 끝났어요. 청일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과 그 다음에 청나라 사이에서 조약이 하나가 체결이 돼요. 그 조약이 뭐가 되는 거냐? 시모노 어떻게 쓰지? 표현이 정확히 모르겠네. 쉐키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 시모노 새끼는 아닌데. 저기 체결돼요. 자, 이 조약은 그럼 무슨 내용이냐? 청일 전쟁 후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전후 처리를 논의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맺었던 조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전쟁했어. 우리 얼마큼 피해가 있었어. 그러면서 승전국이 한마디로 패전국한테 일종의 삥 뜯어가는 조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청일전쟁 이후에 전후철이 이거는 그냥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자, 일본이 청나라한테 뭘 요구했었냐? 요동반도 하량을 요구해요. 자, 일본이 야 너네 때문에 우리가 또 피해가 꽤 많았어. 그러니까 너네한테 우리가 요동반도를 좀 뺏어가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요동반도를 가져가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요동반도를 시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나라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어디였을까? 러시아. 그쵸, 러시아가 돼요. 이때 그러면서 얘네들이 일본이 요거를 가져가게 되면 러시아는 더 이상 뭘 못하게 되는 거냐? 남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러시아가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 야, 그건 안 돼 라고 하면서 혼자만 반대했으면 일본도 물에 짜져 있어 라고 했을 텐데 혼자 오지 않고요. 자, 새 친구를 데려와요. 프랑스, 그 다음에 이 러프독에 뭘 하게 되는 거냐? 삼국 간섭이라고 표현해요. 자,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세 나라가 간섭했다라고 해서 삼국 간섭이 되는 거고요. 러시아도 자기 혼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친구 2명 더 데리고 와서 프랑스, 독일이랑 같이 해가지고 야, 너네가 그걸 가져가면 어떡하니? 라고 하면서 반대를 해요. 일본 입장에서는 러시아 혼자 왔을 때는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누구랑 누가 붙어버린 거야? 프랑스, 독일이 붙어버린 거예요. 이해됐어? 자, 그러니까 일본도 혼자는 못하겠으니까 이때 당시 일본을 봐주고 있었던 쉽게 생각하면 큰 언니가 있었어요. 왜 언니라고 표현하냐? 두 나라가 있었는데 이 두 나라의 이름을 붙이면 그냥 여성 이름이라서 언니라고 표현하는 거야. 누구 있었을까? 일본이 근대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던 나라가 어디예요? 얘네들한테 대포 맞아서 근대화됐다 그랬었어. 지금 도란프라고 하는 또라이 대통령이 있는 나라? 미국이죠. 그럼 미국의 조상인 나라? 영국이 돼요. 그래서 미영 혹은 영미라고 해서 그냥 쉽게 생각할 때 언니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뒤에는 요 언니 둘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일본도 생각한 거지. 야, 저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특히 이때 당시에 일본이 친했던 언니가 영국이에요. 그래서 영국한테 물어봐. 그때 당시에 영국이 힘이 더 셌거든.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줘요? 했는데 영국이 뭐라고 얘기했냐? 줘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야. 왜냐하면 당시에 영국은 아까 내가 누차 얘기했었지 누구를 제일 두려워했다고? 러시아. 영국은 프랑스는 그냥 밥이라고 생각했어. 새끼 저것들. 안 그래도 영국이랑 프랑스는 무슨 전쟁을 했어요? 그쵸. 졌어요? 이겼어요? 영국이 졌죠. 잔다르크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등장해서 갑자기 졌단 말이야. 그 전까지 이기고 있었다가. 그래가지고 영국과 프랑스는 지금도 사이가 좋지 않아.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 프랑스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영국은 뭐라고 했을 거냐? 야, 덤벼. 같이 가자. 라고 했을 텐데 독일이 있어요. 거기다가 러시아라고 하는 모르겠는 나라가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안 돼. 그냥 줘. 다음에 가지면 되지. 라고 하면서 한 발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도 어떻게 하게 되냐? 알았어요. 라고 하면서 이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뭘 하게 되는 거냐면 다시 일본이 요동 반도를 반환해요. 뺐어요?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자, 반환하게 되는 거고 요거를
우리나라의 당시에 집권층이 눈여겨보는 거야. 일본이 개센 줄 알았는데 쟤네들도 별거 아니네? 누가 무서워서 쟤네들이 한번 발을 뺀 거지 하고 봤더니 누구 때문이야? 러프덕 중에 러시아 때문인 거지를 알게 된 거지.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 애들 원래 러시아랑 친했던 애들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러시아랑 친한 애들을 관리로 임명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했던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3차 가부개혁이라고 보시면 돼요. 3차 가부개혁이 되는 거고요. 자, 삼국 간섭 이후 조선 정부에서 친일 내각을 친러 내각으로 교체한 거라 보시면 돼요. 조선 정부가. 자, 이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니 안 가니? 자, 친일 내각을 무슨 내각으로 고친다? 친러 내각으로 고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렇죠. 친일파가 자리 잡고 있었던 데를 전부 다 잘라내고 거기다가 누구를 갖다 꽂은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친러세라고 갖다 꽂아버린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럼 이때 조선 정부는 바로 누가 되는 거야? 민씨 세력이라 보시면 돼요. 자, 이 민씨 세력 한마디로 민비가 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여기에서 누가 자존심이 막 상할까? 일본이 막 자존심 상한 거지. 누가 저딴 짓을 한 거야? 라고 했더니 그게 누구라는 게 밝혀지는 거야? 민비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명성황후가 그랬다라는 게. 그래서 일본에서는 없애야겠는데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요 일 때문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 일 때문에 민씨를 없애버려야겠다라고 하면서 일어난 사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을미사변이 되는 거죠. 자, 3차 가부개혁을 부실로 명성 자존심 상한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뭘 하게 됐던 거였었냐면 그 이후에 일어났던 게 4차 가부개혁이 되는 거예요.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이제는 아시겠죠? 순서를. 했어요. 근데 이 4차 가부개혁 내용 안에는 뭐가 들어갔던 거냐? 바로 단발령이 들어가요. 단발령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었냐면 중요한 게 있었었는데 양력 사용했던 거. 태양력 하고 종두법 등등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개혁 내용 많지만, 자, 을미사변은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거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고, 명성황후가 시해했던 거는 3차 가부개혁 때문에 그런 거 보시면 되고요. 명성황후가 시해했던 그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명성황후 잘못한 게 많기는 해요. 이게 역사를 전공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명성황후를 싫어하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 나도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특히 현대사 배울 때 명성황후라는 명칭을 사실은 잘 들어본 적이 없고
거의 그냥 민비라는 통칭을 많이 썼었고, 그리고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에 특히나 명성황후 개 싫어하셔가지고 수업 들어오시자마자 처음부터 첫 시간부터 명성황후 욕을 3시간 내내 하신 거예요. 그럼 뭐 그렇게 잘못했냐라고 한다면 명성황후가 김건희랑 비슷했다고 보시면 돼요. 고종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고종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옆에서 그 민비가 앉아서 모든 걸 다 결정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명성황후가 죽을 때도 되게 안 좋게 죽어요. 그러니까 문을 거래 문을 꽁꽁 걸어 잠갔을 거 아니야. 혹시라도 일본군이 올까봐 자기네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웬만해서 물이 잘 안 내놨을 텐데 일본군은 또 그걸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군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게 궁 밖에 있는 사람인데 궁문을 열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 있었던 거지. 그게 바로 누가 되는 거냐? 흥선대원. 그래서 흥선대원을 앞장 세워가지고 들어가셔라. 하고 흥선대원군이 앞장서서 궁 걸문을 이렇게 열면서 들어간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냐? 그 고종이랑 흥선대원군이랑 그리고 고종과 명성황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랑 그 앞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명성황후를 시해했어요. 마지막에 되게 처절하게 죽은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한밤중이었거든. 고종이 그걸 자기 눈앞에서 다 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고종은 그 이후부터는 밤에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공포? 어둠에 대한 공포 이런 게 되게 심했대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밤에도 불을 굉장히 밝게 불을 밝게 켜놔야 됐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기가 제일 처음으로 들어왔던 곳 중에 하나가 궁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자, 여하튼 자 그렇게 해서 뭐가 끝나는 거냐면 자 가보개혁은 끝나게 되는데 이 4차 가보개혁은 다른 말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개혁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자 요거는 4차 가보개혁 이꼴 뭐가 되는 거냐 을미개혁이라고도 얘기해요. 왜냐면 연도가 1년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을미개혁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을미사변 이후니까 당연히 을미개혁이 된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을미의병은 1895년에 일어났던 의병이 되는 거고요. 청일전쟁이 일본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서기 요동반도를 일본에게 할양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었던 거고 이때 요거 때문에 자 야 그걸 너네가 왜 가져가? 라고 하면서 러프독 세 나라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삼국 간섭을 하게 됐던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 과정을 쭉 지켜봤었던 조선 정부에서는 아 러시아가 생각보다 힘이 세네. 우리가 러시아를 잊고 있었네. 청나라 나가 떨어지고 없으니까 러시아를 이용해가지고 일본을 견제하면 되겠구만. 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칭런 애각이 수립이 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 모든 계략을 짜냈던 게 자 뭐가 되는 거냐 일본 입장에서는 아 민비라는 걸 알아채게 된 거고 그래서 자 을미년에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을미 사변이 되는 거고 자 명성황후 죽이고 난 다음에 을미개혁을 추진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을미개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양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태양력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양력을 사용하고 종득법을 실시하고 자 우편제도가 실시되었다라고 되는데 이 우편제도는 원래 언제부터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언제부터 하려고 했던 거였었냐면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그 해부터 하려고 했던 건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갑신정변이 어디에서 일어났었어요? 우정국에서 일어났던 거였었지. 그래서 결국에는 우편 업무가 제기가 못 된 거예요.
우편 업무 제도가 실시됐다는 건 10년 이후에는 다시 우편 업무가 재개됐던 거라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리고 종두법이라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천연두라고 하는 병을 모르죠? 그런 게 있어요. 그 옛날에 많이 걸렸던 병 중에 하나인데, 수두 혹시 너네 아니? 수두랑 비슷한 열병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이게 열꽃이 막 피어요. 그러면 그 열꽃이 핀 데에 딱지 같은 게 생겨. 그리고 그 딱지를 떼면 피부가 같이 조금이라도 뒤에 살짝 띄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곰보라고 표현하거든요. 곰빵이라고 해서 푹푹푹 패인 거지. 그렇게 생기는 병이 종두법이었는데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종두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두법이라는 건 이거를 우리말로 천연두라고 하나? 천연두 치료법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치료법인데 요거를 만든 선생이 지석영 선생이에요. 근데 웃긴 건 이 지석영 선생이 국어학자예요. 국어학자인데 자, 의학도 잘 아셨던 거라고 이제 보면 되겠지. 근데 그때 당시에 인물들은 다 똑똑하셨던 거. 건양이라는 연어를 사용했고 단발령을 발표하게 되면서 여기에서는 자, 두 가지가 붙으면서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일본한테 이렇게 당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일어나는 게 바로 뭐가 되냐? 을미의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그럼 을미의병은 자, 우리나라 백성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두 가지 사건이 자, 같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두 가지 사건이 바로 뭐예요? 조선시대 때는 아무리 악녀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중전이면 뭐예요? 중전이면 중전은 나라의 뭐예요? 몰라요? 어머니죠. 국모라고 표현해요. 국모. 들어봤어? 근데 우리가 실천 저축년에 그 엄마가 악녀건 어떻든 간에 엄마를 죽인 거야. 그럼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자, 그게 이제 국무시에 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던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는 뭐로 점철된 국가 중에 하나냐? 성리학으로 점철된 국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성리학에서 누구를 가장 중요시 여기냐? 부모를 가장 중요시 여겨요. 자, 그런데 이제 나라의 엄마를 죽였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신체발부 수지부모라고 해서 부모가 물려주신 그 어느 것도 뭐 하면 안 돼요. 훼손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뭘 해버렸어요? 머리를 자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부모가 물려주신 것을 훼손하라는 얘기지.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생들은 안 돼! 라고 하면서 반발하게 됐다고.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을미 의병이 되는 거라 보시면 되겠죠. 전부 다 사건이 연결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자, 을미사변과 그리고 단발령으로 인해서 자, 반일감정이 고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상소운동과 간직 사지, 학생들의 자퇴, 의병운동이 발생했다. 그리고 대표적인 자, 사람 이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의병이 총 3번 있는데 그 3번의 의병 중에서 각 의병의 대표되는 이름들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유학자들이 주도를 했었고, 자, 일본 침략에 맞선 민족운동으로 계승되었다라고 했는데 의병운동은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냐? 약간의 자, 위정척사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위정척사운동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자, 바른 것은 지키고 사악한 것은 배척한다 라고 했었던 운동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개화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보수파가 있었던 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개합파는 무슨 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 개화 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 보수파는 계속해서 무슨 운동을 한다? 의정축사 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의정축사 운동은 의외로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의병 운동을 쳐서 어디까지 가냐? 독립운동까지 가요. 됐어요? 자, 항일 독립운동까지 가는데 개화파는 받아들여야 돼. 개화해야지 라고 하면서 뭐 선진범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좋게 가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1920년대 되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파가 되는 거냐? 친일파가 돼요. 그래서 극명하게 이렇게 나누게 된다라는 거지. 우리가 요즘엔 성리학을 비판하고 어쩌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나라를 지킨 건 성리학을 계승한 유생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다가 그러면 요 을미의병과 을미사병은 어떻게 끝나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되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데 일본에 맞선 독립운동으로 계승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 하나 적어주시면 되는 거냐? 자, 고종의 해산 권고로 뭐가 되는 거냐? 자, 의병이 해산해요. 자, 고종의 해산 권고로 의병이 해산된다. 우리나라 의병 활동의 조금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가 되는 거냐면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이 약간의 공황이 왔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밤이 너무 무서워. 궁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어. 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해요. 이렇게 해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생각해낸 게 뭐였었냐면 궁을 빠져나가자. 라고 해서 원래는 미국 대사관으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미국 공사관으로. 그때 대사관이니까. 근데 그 소식을 일본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사전에 요 사건을 알게 되면서 그 이후로는 궁에 대한 보초를 엄청나게 강화시켜요. 그 춘생문 사건이라는 게 하나가 있었었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고종은 더욱더 불안해진 거야. 그러다가 그때 고종이 드디어 어디로 이제 초서를 옮기게 되는 거냐? 러시아 공사관으로 초서를 옮겨요. 그 사건이 바로 뭐가 되냐? 아관 파천이 되는 거예요.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아관 파천이 되는 거고 그 아관 파천이 아자가 러시아 아자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러시아를 옛날에 아라사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아라사 관청으로 천도했다라고 해서 아관 파천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다니까 애들이 자꾸 러시아로 간 줄 알아요. 근데 러시아 공사관은 어디에 있는 거야? 미국 대사관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 종로 한복판에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거야. 러시아 공사관도 조선에 있었던 거야. 러시아까지 도망간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 있었던 거고. 자,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간 다음에 거기에서 고종이 얘기한 거야. 야, 머리 자르고 싶지 않으면 자르지 마. 원래는 처음에 일본이 단발령 내렸을 때 제일 처음에 머리 자르고 나온 사람이 고종이었어. 그때는 살라 머리 제일 처음에 자르고 나온 다음에 야, 머리 자르니까 너무 편한데 너네 잘라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홍보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유생들이 이제 반반이 나는 거지. 난 절대 자를 수 없어 라는 사람과 아니 아버지 왕이 자르라는데 안 자르면 어떡해 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반반이 나였던 거라고 보면 돼. 그런데 어쨌든 간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던 고종이 자르시면 자르지 마 라고 얘기하고, 야 그리고 을미사변에 대해서는 야 너네 그러니까 실체 말하면 니들 와이프 죽었냐? 내 와이프 죽었지? 난 괜찮으니까 너네 다 집에 가 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니까 유생들이 왕이 집에 가라면 우리 집에 가야지. 우리 여기 더 있을 필요 있나? 라고 해서 해산을 해요.
의병이 되게 가장 큰 한계점이 이거라고 보시면 돼. 여전히 뭐가 남아있냐? 전 근대적 사고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왕이 말하는 대로밖에 못한다라는. 계속해서 끝까지 갔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약간 흐지부지 하고 끝나게 되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의병의 한계점이 바로 그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독립협회가 무슨 활동을 하게 되는 거냐? 독립협회는 왜 독립협회가 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독립을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독립협회가 되는데 이 독립협회가 만들어진 계기가 지금 좀 전에 내가 얘기했었던 아간파천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을미사변 이후에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던 고종의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친러 내각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러시아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게 됐던 거였었고, 그로 인해서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재정 고문과 군상 고문을 파견하게 되는데 이 재정 고문으로 왔던 사람과 군사 고문으로 왔던 사람을 재정 고문, 군사 고문? 마젠창, 멜렌도로프 뭐 이런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왔었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 전에 맺어놨던 조약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미국과도 조약을 체결하고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 다 조약을 체결했어. 근데 그 중에서도 최초로 요거를 인정해줬던 나라가 있었어. 어떤 나라? 최초로 미국한테 요거를 인정해줬어요. 미국한테 인정해줬던 최초의 이 제도는 뭐였을까? 언제나 너희들에게 최고의 혜택을 제공해줄게. 뭐였어요? 그쵸? 체육대우였어. 체육대우를 다 맺어놓은 상태였단 말이야.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봐. 고종이 굴러 들어왔어. 그럼 고종은 지금 불안에 덜덜덜덜 떨고서 지금 러시아 공사관에 있어. 좋은 데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러시아 공사관에서 뭐 제일 안정하는 거 하고 제일 좋은 방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하에 제일 좁은 방 하나에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고종은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왕된 이유에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불안했던 걸 수도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인지를 그냥 잡고 있는 거야. 그럼 고종 입장에서는 자기가 거기서 계속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러시아가 원하는 거 다 해줘야 되는 거지. 러시아한테.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좀 필요해. 나무도 좀 필요하고 석탄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 좀 주고 이것 좀 주고 우리 달라는 건 아니고 빌려줘. 우리 조금만 쓰다가 돌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걸 보시면 돼요. 그러면 러시아한테 이거를 하나씩 준단 말이야. 자기가 거기 있으려면. 근데 러시아한테 이걸 하나 주게 되면 당연히 다른 나라도 그 소리를 들을까 못 들을까? 듣겠죠. 그럼 걔네들이 그때마다 쪼르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나? 야 우리도 줘야지. 왜? 뭐 때문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무슨 대우? 그쵸. 체육대우. 야 너네 러시아한테 나무 100% 주기로 했다며? 그러면은 거기에 독일도 쪼르르 와가지고 야 우리도 나무 100% 줘야지 그러면. 그럼 독일 와, 영국 와, 프랑스 와, 미국 와. 이런 식으로 계속 삐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아간파천 시기가 사실은 연도를 치면은 2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2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경제적 부채를 제일 심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 한 명한테 삐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랑 근대 조약 체결한 모든 나라들 다 와서 다 삐 들어가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악화됐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지. 됐죠? 그러면서 독립국가로서의 위신이 실추되고요. 요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열광들의 이권 침탈이 가장 심했던 시기다. 그래서 이때 쭉 여기 보이는 거 있죠? 요게 전부 다 뺏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특히나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운산금강 미국에다가 발표 좀 해주시고요. 운산금강 미국에다가 발표를 했는데 이 운산금강이 어떤 금강이었었냐? 이 금강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어. 이때 당시 조선의 1년 예산이 얼마라고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발상금 때문에 내가 기억하기 못했었지. 12만원 정도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12만원 정도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때 당시 운산금강의 한 달 채굴량이 12만원 정도 돼요.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에서 금강에서 몇 년만, 1년만 캐도 몇 년치 예산이 나오는 거야. 한 달 캐면 12만원이 나왔어. 그럼 1년 캐면 몇 년 양이 나오는 거야? 12. 그치, 12년 양이 나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겁나 큰 금강이라는 얘기야. 이해했어요? 근데 이때 이 운산금강을 미국이 1896년에 뺏어와서 언제까지 가지고 있었냐? 미국이랑 일본이 틀어지기 전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이랑 일본이 틀어진 게 언제? 1943년이에요. 그럼 거의 몇 년 가지고 있었던 거냐? 거의 50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50년이면 몇 년치 예산이에요? 600년치 예산이 되는 거예요. 겁나 많이 삥뜯어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이래서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니까 미국이 절대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난 그래서 이해가 못하는 게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우는 할머니, 극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맨날 태극기 흔들면서 동시에 뭐 같이 흔들고 있어요? 성플레이 같이 흔들고 있지. 그럼 미국이 되게 좋은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은 원래 전 세계에서 다 삥 뜯고 다니는 나라예요.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서 이때 이 금강이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 이 금강이 너무 크다 보니까 금강 채굴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광산 개발할 때 물을 계속 뿌려가면서 하거든요. 왜냐면 먼지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럼 물을 이렇게 계속 뿌리다 보면은 그 근처에 이제 물 이렇게 흐르는 시냇물 같은 게 흐를 거 아니야.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가가지고 혹시라도 우리도 조금이라도 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찌끄레기 금을 얻으려고 이렇게 채질을 하는 게 있어. 그걸 사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큰 금덩어리가 아니라 조그만한 조각조각 이제 금 모으는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혹시라도 우리도 금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조금 사금하려고 하면은 외국인 그 미국 군인들이 와가지고 노 터치 이걸 외치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노 터치 하니까 이 여관들이 알아듣게 노다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금강이 노다지 금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즘에도 그런 표현을 쓰죠. 뭔가가 많이 발견되면 오 노다지다 라고 하는 얘기가 요 얘기에서 나온 거라고 보면 되겠지.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권 침탈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아간파천 시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더 이상 삥 뜯기는 건 있을 수 없어. 이거 막아야 돼 라고 하면서 등장한 협회가 바로 독립협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외국 서구 열강 세력부터 독립하자 라고 해서 등장한 게 독립협회가 되는 거고요. 자, 서재필을 비롯한 개화 지식인이 중심이 됐다라고 되는데 이 개화 지식인은 바로 누가 되는 거냐면,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된다? 개화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서재필. 근데 이 서재필 자체는 급진이었을까 오건이었을까 기억나세요? 이 사람 급진개화파 중에 하나였었어요. 갑신정변 실패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간신히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자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시민권을 얻어서 이 사람의 영문 이름이 뭐가 되냐? 필립 제임스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독립협회로 왔었을 때에는 본인이 원해서 온 건 아니었었어요. 조선 정부에서
우리나라도 근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할 만한 사람이 없을까라고 했더니 때마침 넘어간 사람이 있대. 봤더니 서재필이래. 그럼 걔가 와한테 와가지고 부탁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서재필이 주도를 했던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독립협회 초반에 활동 많이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우리나라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무식하다. 그러니까 자, 계몽을 먼저 하자라고 해서 자주, 독립, 그리고 자유, 민권, 자강, 개혁, 자, 요런 걸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실질적인 활동으로는 서재필이 일단 사람들을 계몽해야 돼. 근데 학생들은 어차피 학교 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을 계몽하기 위해서는 자, 신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독립신문을 발행해요. 그러면 독립신문은 자, 높은 사람들을 위한 신문, 낮은 사람들을 위한 신문. 계몽해야 될 대상이 지식인층이야, 평민들이야. 평민들이지. 그러면 평민들이 읽혀야 되는 거니까 한자 한글. 한글이죠. 그래서 독립신문 옆에다가 밑에다 뭐라고 적어주시냐? 순한글이라고 적어주세요. 순한글. 그리고 그 옆에다가 슬래시하고 뭐라고 적어주시냐? 영문판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순한글의 영문판. 독립신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순한글의 영문판. 그러니까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순한글 신문을 만든 이유는 뭐라고? 목적이 뭐였기 때문에? 계몽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문판은 왜 있었냐? 인디펜던트라고 해가지고 영문판 딱 한 페이지 있었어요. 왜 있었을까? 자기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미국에서 왔으니까.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였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리고 독립문을 건국하고요. 그리고 열광에 자, 이권 침탈 반대 운동을 해요. 특히 누구 거를 겁나 반대하게 되냐? 일본 거를 겁나 반대해요. 자, 일본 거를 겁나 반대하는데 여기서도 아쉬운 점은 있어요.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자, 그 밑에다가 일본, 그 다음에 러시아의 이권 침탈은 자, 많이 저지해요. 이거는 좋은 점인데, 자, 미국은 뭐 하게 되는 거냐? 제외시켜요. 자, 왜냐? 서재필이 어디에서 왔다라고 했었어? 미국에서 왔다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같은 협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국은 절대 그럴 리 없어. 그러니까 미국이 가져가는 건 일단 그냥 두고 자, 일본과 러시아만 견제합시다. 라고 해서 미국은 제외됐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 독립협회의 한계점이 되겠죠. 됐어요? 미국이 제외됐다라는 건 일종의 독립협회의 한계점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만민공동회를 개최해요. 만민공동회는 자, 만민이 모여서 만민공동회가 되는 거고요. 여기 더 나아가서 나중에 뭐도 하게 되는 거냐면 자, 관민공동회도 개최를 하긴 해요. 자, 관민공동회는 관과 민이 같이 한다라고 해서 관민공동회예요. 관료와 그리고 자 백성 시민 이때 시민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백성이 같이 한다라고 해서 초반에는 자, 독립협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서재필이 미국에서 왔어 초청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독립신문을 발행했어요. 독립신문이 막 이렇게 퍼진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독립문을 만든 거예요. 자, 독립문은 무슨 문이었었냐면 원래는 영흥문이라고 해서 영흥문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문이 있었냐면 청나라 관료들이 올 때마다 항상 통과했던 문이 있어요. 거쳐야 했던 문. 자, 그 문이 있었었는데 그 문을 독립문으로 바꾸자라고 해가지고 서재필이 프랑스의 개선문을 본따서 만든 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독립문 너네 본 적 있니? 있어요?
서울 가서 봤어? 사진으로 봤어요. 사진 말고. 독립문 원래는 독립문역도 있죠. 그 독립문역 있는 그 한복판에 원래는 자, 독립문이 서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도로 정비하느라고 요거를 그냥 그대로 옮겨가지고 독립문 공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위치에서 약간 벗어난 거지. 되게 웃긴 건 그대로 옮겼다? 근데 돌이 남아요. 이게 지금 어딘가 어긋나 있는 거지. 예. 그대로 옮겼다는데 제대로 옮기지 못한 거지. 여하튼 그래서 모습이 개성문이랑 똑같이 생기긴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럼 독립문을 만든 목적은 뭐가 되는 거야? 누구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오는 문이라고 했었어? 청나라 관리드가 오는 문이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독립하는 문으로 만들었다는 건 누구로부터의 독립? 그쵸? 천부로부터의 독립을 선포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독립문만 있는데 독립문 말고도 사실 하나 더 만든 게 독립관이라는 것도 만들어요. 독립관이라는 것도 뭐가 있었냐면 청나라 관리들이 왔을 때 묵는 숙소가 있었거든요. 그 숙소를 독립관으로 만들었다는 거 보면 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조선의 독립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언급한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아직까지도 고종은 어디 있었냐? 러시아 동사관에 있었어. 됐어? 자, 그런데 독립문 만들고 독립관 만들고 독립신문 반포하고 그러는데 전부 다 이런 거 하려면 뭐가 들어요? 돈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 돈이 잘 모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진척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고종이 들어요. 고종이 아니 이 좋은 사업을 하는데 왜 돈을 안 내는 거야? 난 도와주겠어. 라고 해서 고종이 기부금을 내요. 그럼 고종이 기부금 내니까 당연히 누구도 따라할까? 고종 밑에 있었던 신하들도 같이 기부금을 내겠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독립문도 더 빨리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됐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누구랑 합작하게 되는 거냐면 자, 관과 민이 합작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고종이 여기를 지원해주게 되면서 이해됐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때 독립협회가 주도했던 민중집회가 자, 만민이 모여서 만 명의 백성이 모였다 해서 만민공동회라고 보시면 돼요. 주요 내용은 외세 의존을 비판하며 근대적 의회 정치 운동을 요구한다 라고 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이 얘네들은 뭘 요구했다라고 얘기했냐? 민주공화정을 요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요구했던 거는 자, 얘네들 자체가 요구했던 건 뭐였었냐면 입헌군주제였어요. 자, 그런데 약간의 오해가 생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래서 한국협회 충돌로 자, 해산이 되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 라고 이제 보시면 독립협회에서 중추원 관제에 의회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얘네들이 의회 설립운동이라는 거래요. 자, 의회 설립운동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고 이 의회 설립운동이라는 거는 자, 왕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는 의회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러면 당시에 조선에 중추원이라고 하는 관제라고 해가지고 중추원이 일종의 그 왕에게 조언을 해줬던 기구였었는데 그 중추원 관제를 자, 개편해서 그거를 의회로 만들자라고 건의하는데 개편도 의회 설립 이거를 고종에게 안을 올려요. 그랬더니 고종이 뭐라고 얘기하냐? 오케이 좋아 라고 해서 요게 고종의
자, 고종의 승인을 받아요. 그러니까 고종도 허락을 해줬어. 근데 이걸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였었는데 이때 자 중추원 관제 어떻게 얘기하자라고 얘기하냐면 민의원과 참의원을 두자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문제는 참의원 25명, 민의원 25명을 두는데 참의원은 지금 현재 관리 중에서 25명, 민의원은 지금 독립협회 관리 중에서 25명 이렇게 되는 거라 보면 돼요. 근데 당시에 조선의 관리가 25명만 있었을까? 아니죠. 더 많았겠지. 그러니까 이때 관의원들이 빡친 거야. 야,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랑 쟤네들이랑 1대1 25명, 25명이 말이 돼? 이거 안 돼. 너무 억울하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고종이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고종에게 일종의 보고서 편지가 하나가 오는데 그게 바로 무슨 사건이냐? 익명서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익명서라는 건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 익명의 편지, 상소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뭐였었냐면 야, 이 멍청한 고종아 독립협회 애들 말을 믿냐? 쟤네들이 진짜로 너를 왕으로 인정할 것 같아? 다 뻥이야. 말로만 너를 왕으로 인정하면서 입헌 군수제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쟤네들이 실제로 원하는 건 대통령제야 라고 하면서 결국엔 너 쫓겨날걸?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잘 나갔던 윤머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 될걸? 이라고 하면서 약간 고종을 긁는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딱 보고 읽자니까 고종을 살짝 신경이 쓰이는 거지. 이게 진짜야? 거짓말이야. 믿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독립협회도 못 믿고 그 다음에 이 편지 내용도 신경이 쓰이는 거지. 그래서 살짝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자 뭘 하게 되는 거냐? 보수단체에서 보수 관료들이 뭐를 하게 되는 거냐면 상인들을 꼬드겨서 보부 상인들에게 한국협회라고 하는 어용단체를 만들게 시켜요. 자, 보부 상인들에게 야 너네 보부 상인에게 자, 한국협회라고 하는 단체를 하나 만들어줘 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럼 이거 만들어서 뭐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야 너네 그 협회 만들었으면 독립협회 가가지고 독립협회랑 한판 붙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자, 한국협회가 독립협회 사무실을 쳐들어가요. 그래서 말 그대로 사무실에서 깽판을 치고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수 관료들이 왕한테 가서 일러요. 고종한테 독립협회 지금 난리 났다. 한국협회랑 붙었다. 붙은 이유가 뭐냐? 모르겠다. 백성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고종이 그때서 빌미가 생긴 거야. 야, 문제 있는 애들 이제 나라가 지금 시끄러 죽겠는데 그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자 뭐라고 얘기하냐? 협회 두 협회 모두 해산을 자 강제하게 돼요. 해산 명령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해산 명령은 자, 독립협회뿐만 아니라 한국협회도 그리고 독립협회도 둘 다 해산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종 입장에서는 독립협회가 잘못한 게 없는 거 알았을 거예요. 근데 저 익명서 편지 때문에 독립협회가 신경이 쓰였던 거지. 그래서 아이 됐어. 이참에 잘 됐네. 둘 다 없애버려. 라고 하면서 되게 허무하게 독립협회가 해산이 되고 만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독립협회는 그렇게 사라지게 됐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독립협회가 사라진 건 어떻게 고종의 명령이 떨어졌냐? 자, 아간파천 있고요. 아간파천 다음 해에 뭐가 만들어진 거냐? 독립협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독립협회 1년 만에 다음 해에 뭐가 되는 거냐? 고종이 돌아왔어요. 됐어요?
고종이 돌아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종이 돌아와서 뭘 만드냐? 대한제국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였었냐면 저기 뭐냐면 독립협회랑 한국협회가 싸움이 나는 거지. 그래서 황제가 된 저기 누구가 되냐면 고종이 야 둘 다 없애버려 라고 하면서 없어지게 된 게 뭐가 된다? 독립협회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사건은 전부 다 너무 복잡하죠. 됐어요? 자, 그래서 대한제국 보시면 대한제국은 자, 고종이 환궁하고 난 다음에 자 돌아와서 만든 게 대한제국이 되는 거고요. 나라 이름은 뭘로 삼는다? 대한제국. 연호는 자 광무. 그리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이때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던 곳이 환궁우라고 하는 장소가 되는 거고 원구단이라고 하는 자 조상들을 모셔놓는 자 그런 것도 만들어 놓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 된 이유가 이 대한제국에서 시작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제자가 무슨 제자? 제자는 황제 제자. 그래서 황제의 나라 제국. 근데 우리나라 지금은 대한민국. 그럼 민자는 무슨 민자? 백성민자. 그리고 나라가 백성이 세운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서 했던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광무개혁이 되는 거고 광무군은 기본적인 성격이 뭐가 되는 거냐면 자 기본적인 성격 옆에다가 뭐 하나 적어주냐? 구본신참이라고 적어주세요. 신참. 자, 옛것에 자, 새 것을 더한다라고 해서 구본신참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옛것은 도대체 뭐고 새 것은 뭐가 되는 거냐? 자, 구본. 정치는 자, 그대로 자, 구본으로 삼고 신참은 뭐가 되는 거냐? 경제라든지 정치 외 것들 는 신참, 새 것을 더하겠다라고 해서 구본신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황제 국가에 자, 그 외 나머지 것들은 근대화하겠다라는 의미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했던 게 토지 측량이 되는 거고 이때 토지 측량을 하면서 뭘 하게 되는 거냐면 그 밑에다가 지계 발급이라고 적어주세요. 토지 측량 옆에다가 밑에다가 지계 발급이라고 적어주시고 요 지계라는 건 뭐가 되는 거냐? 근대적 토지 토지 증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진짜 땅 주인이 누군지를 찾아줬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계를 발급해진 어떤 이유는 뭐가 될까? 땅 주인을 찾아주는 이유는 뭐예요? 뭐 하려고? 땅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지 뭐 할 수 있어. 그쵸. 세금 매기려.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자, 이 지계 발급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지 못해요. 자, 중간에 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자, 군제 개편을 해서 궁궐 방위 증가했었고요. 자주독립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전쟁이 또 일어나요. 자, 전쟁이 나중에 또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대한제국은 뭘로 넘어가게 되는 거냐?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하시면 대한제국이 끝나네요. 너무 어렵겠죠? 됐음. 질문이요? 없어요?
간략하게 하긴 한 건데 세부적인 거는 사실 안 하는 거예요. 오는 속도보다 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지. 짐 싸고 지금 도망갈 생각에 이 시기를 진짜. 다음 주 정상 수업 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알겠지? 한국사 수업 몇 번 남았어요? 이제 2번? 남았지? 2월 끝까지 하는 거야 어쨌든. 다음 주가 2월 3일 아닌가? 청지 버튼 눌러. 끊어요? 중지.